자, 간밤에도 역시 이제 미국이 그 관세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기업에 대한 관세 완화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나 이제 포드 자동차 좀 반등을 했는데 역시 아직은 관세 여파가 투자 심리를 좀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장이 반등하다 또 밀렸죠. 그리고 이 달러도 100레벨 밑에서 달러 인덱스가 마감이 됐어요. 유가도 좀 계속 좀 더 하락해야 된다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지금 유가 하락을 통해서 헤드라인 물가의 이제 하락을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베센트 장관의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동차에 대한 완화도 이야기했지만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좀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연준의 윌러 이사가 이제 관세의 불확실성, 물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소간의 그 경기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세의 어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흔들어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역시 달러가 이제 상당히 신뢰도가 추락하고 또 역시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시장한테는 큰 불확실성입니다. 다행히도 그동안에 올라가던 이 미국의 증시 변동성 볼레틸러티 인덱스가 좀 안정은 됐어요. 한 30레벨로. 그래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분석에 의하면 이제 이 달러 인덱스가 45, 50레벨에 도달하면 S&P 500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분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S&P 500 차트를 잠깐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급락했던 하락폭의 대략 한 절반 정도 2분의 1 반등점이 이제 5,451포인트예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왔는데 이걸 뚫어낼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좀 공방이 예상이 되고 특히 21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국내 코스피도 2,474.80이 최근의 고점에서 올라오는 반등의 저항 2분의 1 저항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은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전의 이유는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수출을 계속 줄여왔다라는 나름대로 이제 중국 정부의 또 의중이 시장에 좀 안정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미국보다는 중국의 이제 자체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내수 시장 한 14억 명에 달하는 내수 인구에 의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에 의한 불안감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자신감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겠지만 100% 완화는 안 되겠죠. 자, 간밤에 하여튼 증시 변동성을 보면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에 대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도 일단은 이제 관세를 면제하는 쪽으로 이야기 나오면서 반등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막판에 조금 반등폭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 유럽중앙은행의 이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만, 역시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번에는 아마 동결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4월 23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자, 한번 좀 쭉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자꾸 나오는 이야기는 그 지금 트럼프 진영 내에 그 테슬라에 대해서 이견을 이제 이야기했던 나바로와 머스크의 충돌, 또 이제 그 상무장관 러트닉과 재무장관 베센트의 다른 입장. 근데 지금은 이제 관세를 밀어붙이던 상무부와 그다음에 무역대표부의 어떤 강성 멘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월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시장의 온건파인 베센트 장관이 키를 잡고 나왔다. 이게 매우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어떤 신축적인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지난 그 정부의 베센트 장관 이전의 재무장관 이제 제니 델런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었는데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이제 채권국과 싸우는 거 이런 거 매우 안 좋고 그다음에 달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짓이다 이런 이제 비난도 있었습니다. 좀 이따 잠깐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러한 그 미국 국채의 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는 이제 엔화하고 유로, 캐나다 달러가 이제 동시에 강세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다른 통화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 빨간색이죠. 미국 국채를 계속 팔았어요. 무역 흑자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 일본도 최근에 약간 줄이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나 벨기에 같은 지역도 중국의 채권이 거기에 이제 파킹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세 속에 이걸 받아주는 데가 이제 영국이나 또 이 미국 자체 이제 내국의 개인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은 이 달러의 어떤 이제 불안감 또 미국 국채의 어떤 시스템적인 불안감 이 부분을 해소하면서 관세 문제도 해결하고 관세를 넘어서 감세까지 가야 되는 게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로드맵입니다. 그 지난 이제 그 서머스 재무부 장관이죠. 전 재무장관이죠. 역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감축 의지는 결국 참호간 실패로 끝날 것 같다. 효율성 부에 이런 이제 대규모의 정부 공무원의 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재정 적자가 심화됐다고 해서 이런 정책 쓰는 게 더 악화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팔란티어가 나토로부터 AI 군사 시스템의 구매가 확정되면서 5% 정도 올랐죠. 여기서 팔란티어의 MSS 이거는 이제 지금 AI를 활용한 군사 표적의 식별을 포함하는 전장 인식계 이쪽인데 그만큼 이제 군사의 무인 무기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이런 팔란티어의 놀라운 활약상이 나토에서 팔란티어의 기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국방 예산을 감축하는데 팔란티어가 피해를 입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내려왔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올라오면서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 급락 중에도 25%나 상승하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미국 국채의 매각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신뢰성 상실의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배경이 있죠.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설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기가 둔화될 리스크는 불가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세수가 줄고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 결국은 채권 발행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적자 국채 발행.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보복성으로 국채를 매도한 부분.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 미국 국채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수급이 악화된 부분. 이 부분이 큰 부분이었고 또 역시 이제 달러 약세가 전체적으로 미국 자산의 투매를 유발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 국채 상승의 이제 돌발 원인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한 11bp 정도 내려왔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바로 최근에 이제 10년물 또 30년물의 발행이 그런 대로 무난하게 진정됐고 또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에 대해서 좀 유연한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간밤에 대만 반도체 등 파트너들과 함께 4년간 미국의 이제 AI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711조 원 5천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다만 다른 데는 제외하고 블랙엘 칩을 생산하는 등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이제 착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도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올라가다 좀 밀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의 의미 간단히 짚어보는데 앞으로 이제 뭐 관세가 유예가 됐지만 뭐 또 품목별 관세가 있고요. 반도체도 또 이번에 잠깐 유예한 거지 품목별 관세로 분명히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러나 흔들릴 때는 이제 사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제 재무장관 베센트가 등장하고 또 트럼프 풋이 발동할 거라는 것을 이번에 90일에 과감한 유예 조치가 보여줬다. 흔들리지 마시고 저점이 내려올 때마다 사들어가는 전략이 맞는데 그때 뭘 사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아직은 수출이라든가 사이클을 타는 쪽은 미중 간의 격돌 때문에 수출 산업이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밸류는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큰 추세를 만들기는 좀 빠르죠. 아까 이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분야에 이제 관세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암시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아직은 형국이에요. 간밤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가 한 4, 5% 올랐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이 관세 유예는 또 다른 돌발적인 관세 악재가 나오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 부분을 시장 혼란까지 확대해가면서 계속 무리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확실하게 시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좀 불편하시죠 오늘?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이렇게 잠긴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이제 금통이 열리는데 동결하더라도 이제 추가 금리 인하는 아마 불가피할 거다. 이게 이제 가이던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스마트폰 관세 면제했지만 애플이 중국에서 100%가 넘는 관세 부과로 애플 아이폰이 비싸게 되면 그나마 베트남 쪽이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관세에 우려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반사적인 기대감이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라졌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스마트폰 이런 면제로 해서 좀 반등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의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도 있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밸류 체인이 어제 강했죠.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가 쪽이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 쪽에 이제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 이런 쪽에 이제 배터리 공장이 2차 전지 공장이 다 완공이 돼 있잖아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배터리,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배터리는 중국산을 거의 한 80% 이상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중국이 이제 막히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이 배터리 쪽으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라든가 SDI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SDI가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하죠. 그 이유는 외국인이 SDI를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이노베이션 쪽보다는 SDI가 외국인 지분이 많다 보니까 자꾸 공매도도 나오고 그런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나름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번에 관세 역풍으로 중국에서 히토류를 미국으로 이제 가는 걸 규제하면서 이제 자동차나 우주항공까지 이어지는 히토류 쪽에 특히 이제 전기차용 모터, 전자, 자석 쪽 이런 쪽에 테슬라나 제너럴 모터스까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의 99%를 이제 중국에 생산하고 자석류도 90% 이상을 생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히토류 관련주가 올랐죠. 뭐 유니온 머티리얼스, 뭐 유니온이라든가 이런 쪽도 올랐고요. 또 현대 BNG 스틸 이제 뭐 우리 이제 그 자회사가 연구 자석을 좀 이제 생산하죠. 이런 기업들이 좀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뭐 일시적인 테마라고 봐야 됩니다. 히토류 부분도 역시 이제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해나가야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하나의 원인인데 결국은 어느 시점인가 미국과 중국이 전화회담을 하든 뭐를 하든 소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올 겁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러시아가 어제 이제 크렘린 궁에서 푸틴과 이제 트럼프 간의 회동이 이제 준비가 된다. 열리겠지만 사전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일시적인 좀 휴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 또 이제 그 중국과 미국 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100% 이상으로 끌어올린 관세 보복을 이제 더 이상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중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 미러 간에 어쨌든 중단한다는 것은 증시의 악재가 이제 악영향은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멘탈적인 뉴스들 악재는 이제는 좀 그만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리고 또 역시 이제 트럼프뿐만 최근에 상호 관세 유예로 작동했는데 국채 시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발동하면 연준에서도 나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필요하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은 연준도 풋을 작동하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월가의 이제 실적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JP 모간하고 모건 스탠리 증시가 이렇게 급변동하니까 오히려 거래량이 많아지죠. 거래가 늘면서 이제 아무래도 수수료 수입이 늘어났던 부분이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온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예상 EPS를 초과하면서 그러나 금융업종도 어쨌든 이런 이제 거래는 늘어나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이 불경기가 오면 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또 트레이딩이 경기 둔화로 주가가 하락하면 트레이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금융업종도 금리의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벨기에나 룩셈부르크도 중국의 채권이 거기에 좀 파킹되어 있다. 그 물량이 나오는 거는 중국에서 위장으로 거기다 두고서 매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일부터 9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 급락 구간에서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개인 자금이 거의 110억 달러가 들어온 중에 85%가 엔비디아 샀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서학개비 여러분 엔비디아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변할 수 없는 AI에 또 블랙웰에 또 루빈에 차세대 GPU까지 장악한 최대의 차세대 이제 IT의 총화인데 어쨌든 딥시크의 이제 충격으로 해서 고가 GPU의 판매 우려가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만 반도체 실적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매출의 전망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지금 관세의 여파를 타고 또 미국 정부가 H20을 수출 규제하는 것을 풀었습니다만 중국에서도 이제 H20은 에너지 효율에 맞지 않아서 채용하는 것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멘트를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에 아직 경계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한 115달러에서 120달러가 저항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는 좀 이따 이제 실적 발표가 5월 정도, 5월 28일인가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게임의 규칙을 계속 바꾸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올해 경제 성장률 1% 미만 둔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3.5에서 4%까지 상승할 것 같다. 연준의 윌러 이사도 인플레 5%까지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 상당히 부담이죠. 그래서 당분간 연준이 조금 관망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이 통화질서 붕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 미국의 이제 월가의 저명한 헤지펀드의 운용자인데 이 재정 적자가 심한 이 미국 상황이 이대로 방치하면 미국에 파멸이 온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관세 정책을 잘못 다루게 되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떤 일이냐? 국제 분쟁과 군사적 충돌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은 결국은 위안화가 이제 달러를 구축하고 자기들을 결제 통화로 좀 확대하려는 노력, 또 미국 국채를 팔고 미국 국채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 위상이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축 통화로서 달러가 위력이 떨어진다면 전 세계에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성장에 있어서 두려움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관세는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완곡한 표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이제 업종을 잠깐 보겠는데요. 국제회사기구에서 이번에 이제 83차 회의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 5,0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톤당 이제 $380까지 부담하도록.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친환경 엔진이나 친환경 선박을 이제 앞으로 중고 선박은 많이 폐선시키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엔진, DF 엔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드 엔진도 있고 친환경 엔진. 그래서 이제 그 현대중공업 또 내지는 이제 현대 마린 엔진, 뭐 마린 솔루션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 어제 엔진주가 많이 올라왔던 원인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상승했던 부분은 조선업종에 대한 실적, 달러의 매출이 증가하는 실적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 AI와 관련된 또 굿뉴스 중에 하나는 FDA에서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전임상에서 이제 이런 동물 시험 폐지하고 대신 AI 모델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수준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AI와 관련된 이제 신약 개발 기업 신테카 바이오, 온코크로스, 또 파로스 AI 바이오, 그다음에 루닛, 뷰노, JLK, 그리고 이제 TNR 바이오팩 같이 이제 3D 오가노이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신약 개발의 포로노이도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선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술의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랩, 대화제약은 이번에 이제 리포락셀의 이제 중국에서 보험급여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25일에는 미국 아마케가 있죠. 이런 학회들에 대한 연구 논문 결과 기대감, 또 우리나라가 이제 빅파마들에 의해서 이렇게 협력 관계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플랫폼, 뭐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든가 또 SC 제형 이런 쪽이 이제 상당히 계속 성장세의 어떤 촉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섹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필요사 AI를 방문해서 관련 투자 기업인 DSC 인베스트먼트, 또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제 그 관련사인 이제 4x4 이런 종목이 다 급등을 했고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다 주가가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트룩스, 코난테크, 특히 이제 코난테크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번에 팔란티어가 주가 올라오는 거랑 마찬가지로 무인무기 쪽에서 코난테크의 기대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의료 AI로는 최근에 미국에 이제 그 토마토 시스템이 진출해서 그 뉴스가 있었는데, 또 온코크로스 AI는 병증의 어떤 확대를 할 수 있는 AI의 이제 연구 기술이 상당히 축적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또 어제는 또 메디아나도 이제 환자 감시 장치 쪽으로 이런 기업들이 헬스케어 관련주로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기업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AI 클러스터 조성으로는 이제 이번에 이제 광주에다가 이제 AI 컴퓨팅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는 야당의 이제 정책 이슈로 해서 마찬가지로 AI 쪽으로 이제 주목을 끌게 하는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ICTK가 이제 양자 내성 암호 전환을 돕는 솔루션 3종을 이제 공개했다 해서 상당히 좀 강했죠. ICTK가 이제 양자컴 관련주로서는 가장 선두주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LNG선의 대규모 발주 기대감, 여러분도 그동안에 자주 들으셨던 내용일 텐데, LNG 수출업체 미국의 이제 벤처 글로벌이 최대 12척의
LNG선의 이제 발주를 우리나라 조선사들과 협의 중이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이제 중국으로 향하던 이 컨테이너선도 역시 이제 미국에서 항만 수수료를 이제 책정하는 중국 선방에 대한 이제 불리한 여러 가지 수수료 이슈로 해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K9 자주포를 이제 베트남에도 수출할 예정이다 해서 거의 마무리도 안 된 것 같아요. 예. 수출 규모가 대략 한 1조 원에 근접한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인도라든가 폴란드 쪽으로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3조 6천억의 증자 발표했는데 이제 규모를 감축하고 증자 규모를 2조 3천으로 줄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시에 우호적인 쪽으로 계속 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신고가 냈죠.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LI 넥슨도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향으로 천궁의 판매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4조 5천억 정도 신규 수주가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는 유럽 재무장과 함께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섹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원전도 이제는 뭐 AI 쪽으로 발전원으로서는 이제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원전도 저점 매수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또 이제 BHI라든가 이런 쪽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S&T 에너지 같은 기업.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영화나 웹툰 쪽으로도 키다리 스튜디오 또 역시 이제 핑거 스토리 등의 테마가 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탄소 포집도 에어레인이나 이제 에코바이오 또 캠트로스 이런 쪽이 좀 이제 관심 테마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니 해도 역시 LNG와 함께 또 이번에 이제 미국의 함정, 미국의 이제 해군력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하는 행정명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사인을 이제 받으면서 관련해서 뭐 하나오션도 또 현대중공업도 미국의 이제 함정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 군함 쪽 MRO 사업, LNG선 수주까지 이제 미국 모멘텀이 조선업종은 관세 풍파를 피할 수 있는 최대의 수혜 섹터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우리가 방산과 조선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 국내에서는 이제 대선 관련한 정책 테마도 순환매를 우리가 좀 잘 타고 넘어가는 전략을 통해서 이제 수출주가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 전략으로 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그동안에 제가 ABL 바이오라든가 또 이제 알테오젠 이러한 기업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약 바이오는 이제 신약 모멘텀이 있는 ABL 바이오 또 알테오젠 최근에 또 부각되고 있는 뭐 이제 펩트론이라든가 많이 올랐죠. 이거의 후속 주자가 뭘 건가를 또 여러분들이 이제 AACR을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보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좀 많이 밀렸고 유한양행도 좀 반등하는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선업종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방산도 이제 이번에 선물에서 좀 손실을 입었던 LIG 넥슨도 이제 그 악재를 반영하고 올라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이제 하나그룹주들 계속 주목해 보는 전략 권해드리고 오늘 목소리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저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다시 좀 더 회복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이태우 파트너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좋은 내용 많이 받으시고 오늘 많은 수익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